돈이 국경을 넘는데 3일이 걸린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3일을 몇 초로 줄이려는 한 사람의 도전입니다. 지난 편 우리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의 판을 만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일반 국민 수만 명과 1만 2천 개 가맹점이 진짜로 디지털 화폐를 써본 실험이었죠.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그 평범한 장면, 세계가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을 만든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였죠.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오늘은 그가 세계 무대에서 던진 승부수를 따라가 봅니다. 2026년 5월, 그에게 특별한 자리가 하나 주어집니다. 국제결제은행, 영어로 BIS. 흔히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모이는 반장회의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신현송 총재는 그 반장회의를 이끄는 운영위원, 즉 이사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모여 돈의 규칙을 정하는 그 테이블에 한국의 총재가 앉게 된 겁니다. 사실 그에게 이 자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BIS에서 10년 넘게 세계의 연구를 총괄했던 사람이니까요. 연구를 총괄하던 사람이 이제 직접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를 한국이 만든 판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로 씁니다. 2026년 7월 1일 포르투갈의 작은 도시 신트라. 이곳에서 열리는 22 중앙은행 포럼은 유럽판 잭슨홀이라 불립니다. 쉽게 말해 세계 금융인들에겐 월드컵 결승 무대 같은 자리예요. 그 무대에서 신현송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의 교훈이라는 논문을 직접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유럽보다 약 2년 앞서 있다. 이게 왜 대단할까요? 유럽 중앙은행은 2028년을 목표로 화폐 토큰화를 구상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일반 국민이 참여한 실거래까지 끝낸 상태였죠. 남들은 아직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건물을 다 지은 셈입니다. 그는 토큰화된 돈을 약속과 절차까지 품은 똑똑한 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핵심이라고 그는 이 자리에도 다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트라에서 던진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해외로 돈 보내는데 며칠씩 걸릴까요? 지금은 내 돈이 여러 은행을 거쳐갑니다. 마치 환전소를 몇 번씩 갈아타는 것처럼요. 거칠 때마다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가 붙고 어디쯤 갔는지도 잘 안 보입니다. 신현송 총재가 주목한 해법이 바로 프로젝트 아고라입니다. 여러 나라의 돈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공용 환전 광장을 만드는 실험이에요.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같은 기축통화국 중앙은행들과 40여 개 금융기관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쟁쟁한 판에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는 여러 나라 돈이 한 판에서 동시에 거래됩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고 모두가 같은 언어로 한 번에 거래하는 것과 같아요. 거쳐가는 단계가 사라지니 느리고 비싸던 해외 결제가 빠르고 싸집니다. 그리고 이 광장 위에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를 올리는 실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원화가 세계 결제망에 다이렉트 커넥션,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세계 시장 한복판에 원화가 자기 좌판을 하나 얻는 셈이죠. 성공하면 중개 수수료는 크게 줄고 원화를 쓰는 곳은 세계로 넓어집니다. 신현송 총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목표는 국채 같은 자산까지 이 판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종이로 주고받던 자산 무서를 디지털 도장 하나로 즉시 거래되게 만드는 거죠. 돈과 자산이 한 판에서 동시에 오가는 진짜 통합 원장의 완성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자국, 화폐를 세계로 올리는 판을 먼저 짜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코인 뉴스 뒤에서 진짜 판은 이렇게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볼 건 가격이 아니라 이 판이 어떻게 짜이는가입니다. 작지만 앞서간 나라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